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 9회는 오관석과 오이동이 양정숙을 만나 돈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간 사이 부산 건달들에게 잡혀갔던 김 교수가 건달들을 꼬드겨서 증도 창고를 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 교수 정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이제 파인 촌뜨기들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결말 10회 11회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작 웹툰을 참고하여 마지막 회 내용을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이동은 전추를 죽인 관석에게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돈 때문에 팔려갔다는 말을 듣고는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 흑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희동의 아이디어로 신한 유물 도굴팀은 오히려 나라에서 하는 일인 척 현수막을 걸고 바지선을 불러 뻘을 다 빨아들이고 동네 사람들을 써 대대적으로 그릇을 건져 올렸죠. 하지만 이내 벌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며칠 이내 정부에서 진짜로 발굴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이에 간석과 희동이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양정숙에게 돈을 받으러 서울에 간 사이 골동품으로 사기를 쳤던 김 교수가 부산 건달들에게 그릇을 판 금액을 나누자고 제안하며 부산 건달들과 함께 그릇이 보관된 증도 창고를 쳤죠. 그런데 김 교수가 잡혀간 이후 오관석은 이미 대부분의 그릇을 무한 양파 창고로 옮겨두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김 교수와 건달들은 증도 창고에 남아있던 약 50점 정도의 그릇만을 챙깁니다. 이후 건달들은 배에 그릇을 싣고 증도에서 목포로 이동하던 중 김 교수를 죽여버리죠. 사람 한 명이라도 줄여야 나눌 돈이 많아지니까요. 한편 그릇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양정숙은 뇌물을 먹여놨던 경찰에게 연락했고 건달들은 양정숙이 보낸 순시선을 피하다 배에 불이 나 전부 사망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되면서 약 50점의 도자기들은 모두 신안바다에 다시 묻히게 돼버리죠. 한편 천 회장이 쓰러진 동안 회사를 마음껏 주무르던 양정숙은 주치의와 한편이 되어 3주 안에 천 회장을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을 보고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 천 회장이 사망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양정숙은 천 회장을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기력을 너무 되찾은 천 회장이 다시 회사 일을 주도하면서 양정숙은 주치의에게 받은 천 회장에게 치명적인 약을 천 회장의 약에 몰래 탔습니다. 이로써 천 회장의 건강은 다시 악화될 텐데요. 사실 양정숙이 천 회장을 죽일 결심을 한 건 대출금을 처리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정숙은 천 회장이 오관석에게 전추를 죽여달라고 사주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이에 양정숙은 오관석이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서울에 올라온 오관석에게 천 회장이 사채를 쓴 남대문의 큰손인 박할머니를 제거하여 우리 회장님의 흔적을 좀 지워주고 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천 회장은 남대문 박할머니에게 가장 큰 돈을 빌렸기에 박할머니를 죽이고 대출 서류들을 모두 없애버리면 천 회장이 죽더라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천 회장이 박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할머니의 쩐주가 천 회장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정체는 바로 천 회장 전처의 동생이었는데요. 천 회장은 사별한 아내와 관련된 것들을 금고에 맡겨둘 정도로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죠. 천 회장은 돈은 식구에게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별한 아내의 동생에게 돈 관리를 맡겼고 양정숙을 데리고 살면서 호적에는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천 회장은 양정숙을 식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양정숙이 천 회장을 속이고 이용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는 천 회장이 양정숙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천 회장은 자신이 다시 위독해진다면 양정숙이 박할머니를 제거하려 할 거라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기에 박할머니에게 미리 알려두었어요. 이에 오관석은 박할머니를 지키는 보디가드들 때문에 박할머니를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잘렸던 간부들이 위장사체, 무단해고 등으로 누워있는 천 회장 대신 아내인 양정숙을 고발하는데요. 이에 양정숙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은 천
천회장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이 집의 식모일 뿐이라고 말하며 죄를 부인하죠. 이후 서울에 있던 오관석과 오이동, 양정숙은 부산 건달들이 증도창고를 쓸어 갔다는 말에 급히 무안창고로 향하는데요. 이때 오관석은 그릇들에 대해 내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양정숙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양정숙이 천회장과 상관없는 땅과 돈이 있다며 효용 가치를 증명하여 목숨을 살려주죠. 또한 원작 웹툰에는 없는 내용이나 드라마에서는 양정숙이 희동의 아이를 임신한 듯한데요. 희동에게 정말 마음을 줬던 양정숙은 희동의 이유를 묻지 말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백허그 한 번에 100만 원을 턱 내놓으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오이동이 양정숙을 죽이려는 삼촌을 말릴 것 같아요. 한편 김 교수와 건달들이 증도창고를 쓸어가자 송 사장, 환 선장, 대식이는 무안창고에 있는 그릇들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무안창고로 향합니다. 무안창고 앞에서 마주한 관석과 희동, 송 사장과 황 선장은 몸싸움을 벌였고 돈 앞에서 흑화한 희동은 황 선장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죽입니다. 그 순간 하영수와 벌구 똘마니들이 탄 트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에 관석과 희동, 송 사장은 한 편을 먹기로 하고 그를 싣고 떠나는 척하다가 하영수 일행이 창고에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리죠. 한편 팔려갔던 선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한 이후 다시 다박으로 돌아왔고 희동이를 만나기 위해 송 사장의 트럭에 타고 무안으로 따라왔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이 모든 현장을 목격한 선자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희동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도망칩니다. 이후 선자는 관석과 희동이 창고에서 떠난 후 하영수와 벌구 똘마니를 구하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으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은 후였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양정숙과 송 사장, 오관석과 오이동 4명의 트럭 운전수 1명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전 양정숙은 송 사장에게 오관석을 치자고 제안하고 송 사장은 오관석의 술에 농약을 탑니다. 식사가 끝난 후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오관석은 거품을 물고 토를 하기 시작하자 양정숙은 오관석의 눈을 칼로 찔러버렸고 트럭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죠. 그 순간 오관석이 남긴 술을 마셨던 트럭 운전사가 발작을 하며 트럭은 다리 밑으로 추락해 폭발합니다. 몇 개월 후 박 선자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불에 탄 무안 창고에서 온전한 그릇 하나를 건진 선자는 인사동 골동품점을 찾아와 신안 앞바다 보물선을 도굴하던 사람들이 흘린 그릇을 주었다며 팔려고 하는데요. 근데 선자가 찾아온 인사동 골동품점이 송 사장과 함께 서해에 그릇을 묻어두었던 한 사장이었어요. 한 사장은 촌뜨기인 선자에게 이건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라 팔려다 걸리면 바로 순사가 잡아가니 괜히 들고 다니다 잡혀서 콩밥 먹지 말고 여기 두고 가다가 밥이나 사 먹으라고 꼴랑 1,000원을 건넵니다. 선자가 떠난 후 한 사장은 김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신안 보물선에서 수백 개를 건졌다고 거짓말하여 서해에 묻어둔 그릇을 꺼내 진짜와 가짜를 섞어 팔려고 계획하죠. 그렇게 욕망은 다른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한편 파인 쫀득이들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에 온 선자의 뒤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거짓볼로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화상 때문에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애꾸 눈에다가 다리도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작가님은 폭발한 트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신 일확천금을 노리고 제 욕심을 채리다가 다같이 골로 가버린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욕망의 끝을 진문개진 얼굴로 표현하며 작품을 마무리하신 건데요. 과연 드라마는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